안녕하세요, 1등이들 닥터혜자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눈밑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이 사실 저희 채널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셔요. 남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은 피곤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내심 하얀 건보다는 눈밑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눈 밑에 절개를 넣고 안 넣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결정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무조건 요 눈은 하얀검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눈밑질 하시고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얀검 수술이 더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셔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괜찮고 어떤 경우는 아쉬운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거의 눈밑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젊은 분들의 눈밑질은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40대 이후라도 피부 탄력이 충분히 있고 눈밑 지방만 튀어나오신 분들이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피부 탄력이 충분히 있는 이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피부가 너무 얇지 않고, 두 번째는 주머니 크기가 작은 편이고, 세 번째는 애교살이 기존에 좀 크셨거나 작더라도 지금 좀 살아있고, 네 번째는 무표정인 상태에서 늘어진 굵은 주름이 눈에 띄게 없으신 분들은 눈밑질을 하셔도 그래도 꽤 만족도가 크십니다. 첫 번째, 눈밑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은 수술 후에 잔주름이나 꺼짐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늘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근육도 좀 두껍고 피부에 두께도 있으신 분들은 주머니의 사이즈가 작아져도 상대적으로 잔주름의 느낌이 좀 덜 생기고 두께감도 받쳐주기 때문에 눈밑질을 하셔도 괜찮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결과가 좋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 두꺼우시면 약간의 요철이나 꺼짐 이런 게 생겨도 뭐 지방 이식이나 이런 볼륨을 약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비치거나 뭉치거나 할 염려가 좀 덜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주머니의 크기는 사실 작을수록 수술 후에 남는 피부가 덜하고 예측이 좀 잘 돼요. 풍선이 이렇게 엄청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가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컸다가 작아질수록 더 쭈글쭈글한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아주 크셨던 분들은 주머니를 정리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피부가 남아서 겉도는 느낌이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교살 여부인데요. 이건 솔직히 타고나는 게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애교살 자체가 크고 도톰하면 그쪽의 근육의 톤이 아직 좋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 애교살이 입체감을 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밋밋해 보이거나 인상이 변하는 일이 드물어요. 근데 이제 애교살이 없거나 납작하신 분들은 이 주머니 자체가 어쨌든 중안부에서 얘가 좀 보기는 싫었지만 약간의 입체감을 주고 있었는데 여기가 평면으로 쫙 하고 밋밋해지면서 인상이 좀 떼꼬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웃으실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애교살이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시려면 무표정으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무표정인 상태에서 늘어진 굵은 주름이 없는 분들, 이게 표현이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주름살이 이렇게 선처럼 생기는 주름도 있지만 늘어짐 자체가 이제 만드는 깔끔하지 않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민해야 되는 게 진짜 피부가 늘어져서 주름이나 이 늘어짐이 생기는 건지 얇아서 잔주름이 생기시는 건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늘어진 구조적인 주름이나 늘어짐은 하얀검을 해서 당기면 물리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얇아서 생기는 잔주름은 하얀검을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얇은 피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주름을 펼쳐야지 하는 생각으로 약간 잘못된 수술을 들어가서 피부를 많이 잘라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어짐이 있는 경우에는 하얀검을, 얇아져서 잔주름이 생기는 거라면 차라리 주머니를 정리하고 나서 꺼진 데도 좀 채우고 아이리쥬랑 아이 써마지 이런 걸로 진피층 강화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상담을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쉽게는 내 눈밑 피부를 이렇게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 힘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하얀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만큼 많이 당기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힘을 많이 줄수록 피부는 밀려 올라가니까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눈꼬리 쪽으로 이렇게 당겨 올렸을 때 눈밑이 생각보다 매끈하게 쫙 펼쳐지고 남는 피부가 여기 꽤 된다라고 하시면 하얀검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늘어짐이 이렇게 진행이 되신 분들은 눈밑 경계가 두 줄이 보이거든요. 여기 주머니가 만드는 경계가 하나 있고, 이게 바깥쪽으로 애교 모양이랑 다르게 이렇게 터져서 약간 이렇게 늘어진 근육 모양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거울을 봤을 때 이렇게 도톰한
팽팽하거나 납작하거나 늘어지지 않은 애교 모양이 아닌 뭔가 이렇게 바깥에서 꺾어서 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주름선이 주머니 말고 보인다 하시면 이제 보통 근육이나 피부가 어느 정도 늘어짐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 밑지만 하시게 되면 그 늘어진 경계 같은 게 오히려 개만 남아서 더 눈에 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절개를 하는 라이트 하안검이든 악광대 리프팅을 동반하는 리프팅 하안검이든 상태에 따라서 절개를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길 때 우리가 하안검은 보통 눈 밑에 이렇게 경계가 누구나 살짝 있잖아요. 여기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눈 밑 피부, 늘어진 얇은 부분의 피부에 한정된 수술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안검에서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당기면 손으로 당기니까 광대까지 쫙 당겨지는 느낌이 들지만 하안검의 절개는 딱 이 눈 끝선까지거든요. 이거보다 더 밖으로 나가면 너무 흉터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 두꺼운 피부로 바뀌면서 흉터가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절개를 크게 넣지 않기 때문에 이 광대 부분이 현실적으로 당겨지는 효과는 하안검만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안검은 단순히 지방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이 지방을 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포장지 같은 피부와 근육까지 같이 당겨주고 정리하기 때문에 눈 밑에 앞광대와 경계선이 훨씬 더 늘어진 경우에 매끄럽게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하안검 하면 애교살 없어진다가 거의 정설처럼 있었는데 요즘엔 애교살을 보존하거나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하기 때문에 인상이 변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환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이 환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에너지도 좀 달라지거든요. 답은 늘 정확한 진단이랑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시간을 내셔서 상담에 와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안검과 눈 밑지에 경계에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특히 40대 이제 중후반 이때는 팽팽하게 가자니 하안검을 하면 욕심이 좀 날 것 같고 근데 자연스럽게 가자니 눈 밑지도 괜찮을 것 같고 고객님의 목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정답은 없고 내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유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닥터혜자는 여러분의 눈 밑을 응원합니다.